네, 우리가 지난번에는 자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배웠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자석하면은 N극과 S극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이 자석에서 뭐가 발생을 하냐면 자기장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더라. 네, 자기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그럼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네, 자기장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네, 이거를 자기장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걸로 같은 현상인데, 만약에 이제 전류가 이쪽으로 흘러요. 전류가 흐르면은 이 전류가 흐르는 주변으로 뭐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동심원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뿐만이 아니고 이제 아래쪽 이쪽도 똑같이 작용을 하고요. 얘를 둘러싸고 있는 뭐 손 모양이 이렇게 있다면은 네, 이런 식으로 감싸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석이라고 하면은 일반적 영구 자석을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이 뭐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게 관건이었냐면은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게 관건이었고요. 결국은 이 자기장 때문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생긴다라고 하는 게 관건인 거지. 그래서 영구 자석으로만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전류가 흐름으로써 자기장을 만든다. 즉 전기적인 현상을 가지고 자기적인 현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단원의 첫 번째 포인트였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이런 코일 같은 거에서도 어, 자석처럼 전류가 흐를 때 똑같이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손을 이렇게 감싸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바탕으로 이쪽으로 뭐가 생긴다?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이 코일의 안쪽입니다. 여기 코일 안쪽에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내가 안쪽에다가 막대 자석을 그려놓은 이유는 이거가 똑같이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석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해보면은요. 자석이 N극, S극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에 만약에 N극, S극이 이런 식으로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약에 자기장을 만드는 영역이 그냥 동그라미로만 그려볼게요. 요 정도밖에 안 돼. 이 자석은. 근데 이 자석도 요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은 달라붙진 않겠죠? 달라붙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다가와. 점점. 그러면은 자기장과 자기장이 딱 겹쳐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탁 하고 달라붙지. 여기에서는 S와 N이니까 인력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얘가 만들어낸 첫 번째 자석이 만들어낸 자기장, 두 번째 자석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얘네들이 달라붙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의 그런 영역들이 바뀌기 때문에 달라붙는다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뭐 자석이 이제 왼쪽을 잠깐 보면은 자석이 이런 식으로 NS 이렇게 써 있어. 예를 들면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얘가 만들어낸 왼쪽에 빨간색으로 쓴 자석에 대한 자기장이 겹쳐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 밀어내죠. 얘를 밀어냅니다. 이런 일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건 유치원 때건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장난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석이 아니더라도 뭐 일반적으로 자석이 달라붙는 뭐 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가와도 당연히 달라붙죠. 자기장 영역 안에 들어왔으니까. 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장의 영역 안에 들어오면은 자기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달라붙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전류가 흐름으로써 생기는 이 자기장도 역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냐면은 힘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지. 힘이, 힘이.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요 위에 그림 한번 보죠. 요거 한번 보죠. 요거. 얘가 자기장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이쪽은 이제 들어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코일이 하나 더 있어. 이렇게 코일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자기장이 생길 거냐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음. 그러면은 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하고 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있을 텐데 얘네들이 서로서로 영향을 주지 않다가 이쪽으로 오는 순간에 영역이 겹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당연히 달라붙는 힘이 작용을 한다. 그러면은 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 영역과 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 영역 때문에 이쪽으로 힘이 작용한다. 물론 어떤 식으로도 작용을 해요. 왼쪽에 있는 코일이 오른쪽으로도 달라붙는 힘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 영구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과 여기에서 작용하는 그러니까 전류가 흐름으로써 생기는 자기장이 받는 자기력은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기 그림을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결국은 이건 말굽자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말굽자석. 네, 말굽자석인데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해요. 한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다시 지우죠. 한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때 이 도선 있죠. 요거 지금 선을 그을 건데요. 요 도선 얘는 전류의 방향이 이쪽으로 흐른대요. 그러면은 이 말굽자석이 생기게 하는 자기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전류가 흐르는 직선도선, 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있을 거라는 거죠. 물론 얘는 직선이고 얘가 만들어내는 건 이제 곡선, 손을 감싸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 전류가 흐르는 직선도선이 만들어내는 자기장과 말굽자석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이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라는 거지. 상호작용을. 그러면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뭐냐? 이 전류의 방향은 뭐가 만들어내는 전류? 여기 직선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고요. 이 자기장의 방향은 뭐의 자기장의 방향이냐면 말굽자석의 자기장의 방향.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특정되면 직각으로 수직으로 특정이 되면은 힘은 어느 쪽으로 받냐면은 손바닥에서 나가는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 직선도선이 이 직선도선이 이런 힘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결과물이라고 좀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말굽자석은 이렇게 직선으로 자기장이 작용을 하고 그리고 이 전류의 직선 도선이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같은 경우는 동심원으로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동심원으로 생기니까 얘를 방향을 우리가 정하기가 조금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을 가지고 요 조합을 결과를 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직선도선이 받는 전류가 흐르는 직선도선이 받는 자기력은 손바닥 방향으로 정해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직선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을 찾으려면은 전류의 방향과 여기에는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을 찾으면은 힘의 방향이 정해진다. 그래서 방향을 찾는 방법은 오른손을 쫙 펴서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 네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손바닥에서 나가는 방향을 힘의 방향으로 찾으면 되고요. 네, 그리고 힘의 방향을 장풍 방향이라고 하기도 해요. 뭐 나가는 방향, 손바닥에서 나가는 방향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이 방향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힘의 방향이 튀어나가는 이 직선도선이 전류 흐르는 직선도선이 튀어나가게 되는데 그럼 언제 잘 튀어나가냐?
언제 잘 튀어나가냐? 뭐랑 관련이 있냐면 요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방향은 어차피 정해지니까 결국은 잘 튀어나가게 하려면 뭐가 써야 되냐? 전류가 강해야 된다라는 거죠. 전류가 강해야 된다. 네, 두 번째, 뭐도 강해야 돼? 자기장도 강해야 돼요. 둘 다 강하면 더 잘 나가겠죠. 그래서 전류가 세든지 자기장이 세든지 둘 다 세든지 하면은 장풍이 더 잘 나간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의 문제도 있는데요. 우리가 손을 여기 그림대로 쭉 펴면은 엄지손가락하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90도를 이룰 때 힘이 가장 강해요. 힘이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언제가 제일 약하냐면은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0도 아니면 180도일 때가 제일 약해요. 180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고 0도라는 얘기는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같을 때를 이야기를 해요. 이때는 계산 결과 힘이 0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0도일 때 제일 강하다라는 거니까 결국은 0도와 90도 사이에서는 점점 힘이 강해질 거고요. 90도에서 180도로 갈 때는 점점 힘이 약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